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도 보고 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대체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학년에서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시험들을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진도를 다 못 나갔기 때문에 그 진도를 어느 정도는 나가줘야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대비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더라도 한 번에 많이씩은 안 나가더라도 진도를 조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되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의인데 이것도 안 들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한국사 수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듣는 게 어쩌면은 이제 3학년 전까지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업을, 빼먹지 말고 그냥 틀어만 놓지도 말고 잘 들어오면은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여기 필기한 게 딱 이겁니다. 오늘 수업 이것만 할 거예요. 지금 이 수업 내용이 지금 어디냐면은 우리가 6월 항쟁 저번 시간에 6월 항쟁까지 했었는데 그 6월 항쟁 바로 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할 건데 이거마저도 수업을 안 들으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교과서는 어디냐면은 6월 항쟁 바로 뒤에 있던 288쪽 내용입니다. 288쪽 내용이니까 잘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88쪽부터 290쪽, 91쪽까지 여기 내용에서 이번 단원 끝내고 다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5단원을 안 봤었죠. 그래서 그 5단원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교과서 288쪽입니다. 교과서 가져갔나 몰라요? 시험은 이제 채점을 다 했는데, 서술형 채점을 다 했는데, 지금 모두 아직 이제 서술형 답안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답안 확인은 이제 개별적으로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 때문에 어차피 나와야 될 때, 그때,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기 전에 꼭 가채점을 해보고 자기 점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와야지 만약 이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왜 틀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 점수가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번거롭게 학교를 다시 나와야 되는 이제 불상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는 미리 채점을 매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어려웠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범위를 좁게 줬는데 세부적으로 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술형 대체적으로 많이 썼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게 다 맞은 사람도 몇 명 없겠지만 그래서 우선 나와서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네, 수업합시다. 288조. 이제 6월 항쟁 이후 이제 87년부터 이제 그 9차 개헌 이후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총 7명, 지금의 8명까지죠. 이제 대당선이 됐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항상 이제 평화적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같이 뭐 군부의 개입이나 여러 가지 부정선거나 이런 뭐 물리적 요인이 전혀 없이 이제 선거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 앞에 부분, 이제 헌법에 이제 여러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되어 오던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댔죠. 그렇지만은 오늘 배울 여기 부분, 이제 9차 개헌 이후에서부터 들어선 이 정부들도 시험에는 나옵니다. 다 나오진 않아요. 지금 시험에 한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아직 뒤에는 그 논란의 여지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시험에 노무현 정부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까지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시 6월 항쟁 때 여당 후보였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제 선거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성공했다. 6.29 선언이 뭐예요? 어쨌든 개헌을 하겠다. 부차 개헌을 지금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꼬리를 내렸죠. 그렇지만은 여당에서 정부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노태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국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여권보다는 야권의 후보가 득세할 확률이 높죠. 이해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야권이 이제 득세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 야권 후보였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다 나옵니다. 다 나와버려요. 보통 우리 지금 대선 후보나 뭐 하여튼 선거하면은 항상 뭐 야권 통합이네, 여권 통합이네 해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안 했나 봐요. 후보 단일화를 안 한 상태에서 야권 주자들이 이렇게 다 나와버리니까는 어부지리로 여권 주자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지리 다 이렇게 밑밥 깔아놓고, 그러니까 뭔가 군부 독재에서 좀 벗어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아까 말했듯이 야권이 그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후보 단일을 못한 상황에서 당선이 되겠다.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당시에 당연히 야권 전반적으로 여소야대입니다. 여당, 국회 말하는 거예요. 여당이 적게 뽑히고 야당이 많이 뽑히는 여소야대로서 사실 이제 정부는 힘이 없는 거죠. 국회를 같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50 청문회. 550이 어디 뭐냐면은 5공화국 말하는 5공화국. 5공화국 시절은 언제냐면은 전두환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이 집권해 있던 시절에 잘못됐던 것들을 청문회로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 50 청문회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비리, 전두환의 뭐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을 뭐라 해야 될까? 비리를 이제 진상 규명하고, 뭐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뭐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을 노태우 정부 때 했습니다. 이게 시험에 조금 약간 낚여요. 왜냐면은 김영삼이랑 전두환이랑 노태우랑 같이 어떻게 보면은 세트거든요. 그 12.12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노태우도.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왜 당시 50 청문회를 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당시 전국이 여소야대, 그러니까 정부가 힘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에 3당 합당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소야대, 야권이 많으면은 여당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국을 완전히 바꿔보기 위해서 3당 합당을 치릅니다. 3당 합당. 3당 합당이 어떻게 되냐면은, 노태우가 중심이 되는 당과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당은 이제 말 안 할게요. 노태우가 이끄는 당, 그 다음에 김영삼이 이끄는 야당, 그 다음에, 김종필이 이끄는 여당, 이렇게 해가지고 세 당이 합당을 해요. 근데 갑자기 왜 합당을 했을까요? 아까 말했죠. 여소야대를 타개시키고 완전히 이제 의석수를 완전히 여권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석은 있는데, 의석이 이게 뭐 정원이 한 300명 있다. 근데 지금 100명, 200명 상태예요, 지금. 여당이 100명, 야당 200명. 근데 이 당일, 야당이 한 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당이 있는데, 그 여러 당을 한꺼번에 여당 쪽으로 흡수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소야대 전국을 완전히 뒤집어서 여대야소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작업이 3당 합당인데, 이제 김영삼은 원래 야권 주자였는데, 이때 이제 여권으로 이제 갑자기 합쳐지면서 여당 후보로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대통령 욕심이 많았나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끼리 지금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면, 김대중과 김영삼 같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노태우 뒤로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지금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한 거죠, 김영삼이. 그래서 3당 합당이 있게 되면서 여당이 그대로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방외교는 뭐냐면, 이때 즈음에 독일도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동유럽도 이제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소련은 해체되고,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때 유럽 쪽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련이나
이제 소련이나 뭐 이제 동유럽을 향한 이제 외교라고 해서 북방 외교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명칭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오긴 하는데 우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김영삼 정부는 아까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여당 후보가 김영삼이 됩니다. 김영삼이 야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그대로 이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김영삼 정부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처음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로 처음은 아니죠. 군사정변 이후로 32년 만에 이제 민간인 출신이 군부가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는 정부가 바로 김영삼 정부다. 뭐 크게 의미는 안 듭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있고 이 김영삼 정부 한 일은 뭐냐면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 뭐 축적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다 까발릴 수 있도록 이런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이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우리 금융거래 할 때 우리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 하여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 다 까놓고 할 수 있게 하는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디냐면은 289쪽에 이제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이 나옵니다. 원래 지방자치제는 이제 시행이 안 됐었다가 노태우 정부 때 이제 6.29 선언에 의해서 9차 개헌에 의해서 이제 이때 요구에 의해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같은 경우니까 뭐 시장이나 뭐 군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지만은 뭐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은 노태우가 먼저 시행을 하지만은 이제 완전히 전면 시행이 된 거는 김영삼 때다. 그 정도로 구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89쪽에 이제 오른쪽에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넘겨서 290쪽 보면은 역사 바로 세우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김영삼 정부 시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건물 폭파한 거 알죠? 김영삼 일본에서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좀 높다고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양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철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가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요청을 하니까는 안 돼 하면서 바로 폭파시켜버린 사건이 이제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중에 일환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때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제 반란, 내란죄로 이제 구속이 되는 사건이 이때 반란죄, 내란죄로 이제 노태우랑 이제 전두환이 구속이 되기도 한 게 이 김영삼 정부 때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발생했던 거창 사건 희생자에 대한 내용도 이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역사 바로 세우기 내용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를 이제 임기 말에는 이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해서 약간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98년부터 이제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데 이때 이제 최초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여권과 야권이 바뀌는 이제 여야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저기 이제 광복 이후부터 해가지고 98년에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이제 정부가 김대중 정부죠. 그 다음에 이때 IMF를 시작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금모으기 이거 분명히 뒤에는 나올 텐데 우선 알고 있으면은 되는데 금모으기를 통해서 이제 IMF 지원금을 조기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갚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IMF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책을 통해서 햇볕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동화 내용 있죠. 그 구름하고 해하고 구름하고 저기 지나가는 그 아저씨 이렇게 지나가는데 외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저 외투를 누가 더 빨리 벗기냐를 내기를 했다는 그 일화 알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해가 이겼죠. 구름은 바람을 쭉 엄청 세게 부니까 더 이렇게 감싸고 안 벗는데 이제 오히려 해를 이제 쨍쨍하니까 자기가 더워서 이게 벗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북한을 가두고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될까? 북한을 이제 억제면은 더욱더 이제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이제 우리끼리 교류도 안 되고 폐쇄적이게 되니까는 오히려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하면은 쟤네를 또 우리한테 이제 교류가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일어난 대북 정책이 바로 햇볕 정책이다. 뭐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이 명칭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에 일환해서 이제 적진 않았는데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이제 남북 관계의 내용은 이제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안 썼습니다. 우선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면 이제 뭐 이제 검사와의 대화 뭐 하면서 정경유착이나 권위주의 청산 이제 지금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을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검사장 잡아들이고 윤석열 그 얘기 나오죠. 지금 그때 그때 했던 것이 실패해서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그런 이제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꼭 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경유착 단절 뭐 권위주의 청산 이런 추구를 하면서 이제 싸웠지만은 뭐 이렇게 성공을 제대로 거두진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친일파 임명사전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제도, 우리가 직접 이제 배심원 돼가지고 재판하는 그 제도도 이때 처음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뭐 G20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은 다 알죠. 4대강 사업, 보호 만든 거, 보호. 그리고 4대강 사업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했다. 그렇지만은 결국 비리로 인해서 지금 깜빵 가 있죠. 뭐 패스하고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봅시다. 박근혜 정부는 뭐 이제 사실 볼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쪽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직 역사적으로 평가를 아직 평가를 다시 잘 못 내려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서. 그래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국정농단을 해서 탄핵다는 건 이제 뒤에서 이제 크게 이제 역사적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의 내용까지는 조금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89쪽에 보면은 지방자치는 아까 봤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 보면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뭐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됐다,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뭐 국민 기본권 향상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들 그냥 읽어보면은 아실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 보면은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아까 말했던 50 청문회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말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도 4.3 사건이나 뭐 4.3 사건에서 진상조사 이런 내용들 나오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해서 과거사 청산, 아까 말했듯이 일제 친일파들 임명사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리고 4.3 사건이나 뭐 국가 권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지금 290쪽에 한 번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시험에 어느 정도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지금 대충 꼽아서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현대사 내용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를 하려면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넘어가지 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5단원 보겠습니다. 5단원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 여기 내용을 한번 빠르게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시험 체크는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여러분들 나올 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죠? 그래서 이런 수업까지는 또 패스하고 안 넘기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